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6일 오후 5시 30분입니다. 지난 4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문을 읽어보면은 윤석열 측 주장을 배척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윤석열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거의 없습니다. 배척하면서 믿을 수 없다 이런 주장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판단이 많이 나옵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표현이 적당한데 이 법률가들은 그런 표현보다는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점잖은 표현을 쓰죠. 믿을 수 없다는 말은 거짓말인 경우인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했던 것의 거의 대부분을 거의 전부 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이다, 과장이다, 왜곡이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근데 비상계엄령이 아니고 국민계몽령이라든지 또는 야당에 대한 경고령이었다든지 이런 주장도 근거가 없다, 믿을 수 없다. 또는 곽종건 특전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도 했다고 판단을 하고, 체포자 명단 관계에 있어서도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의 말이 맞고 윤석열 측 주장은 틀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선고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는 이유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 국민 배반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배반의 내용을 보면은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군대를 사적 목적으로 동원해서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을 유린했다 이런 내용이니까 그 배반은 뭐 배신과는 다르고 오히려 반역에 맞습니다. 반역자란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법률 용어가 아닌 우리 통상적인 이야기로 한다면은 반역, 역적, 그리고 거짓말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반역과 거짓말 그리고 선동을 다 같이 저질렀다. 가장 악질적이고 위험한 사람이다 하는 판단을 한 건데, 법률 용어니까 그걸 읽어보면은 그런 인상을 받지만은 딱 집어서 그걸 발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게 피청구인은 곽종건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다고 결정문에서 단정적으로 했습니다. 즉 곽종건 전 사령관이 지난 2월 6일 6차 변론기일에 나와가지고 계엄 당일 받은 지시에 대해 정언한 것을 헌법재판소가 사실로 인정한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본회의장 안에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존재하고 군인은 없었다. 곽 전 사령관이 지난해 검찰 조사부터 탄핵 심판 6차 변론 기일까지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일부 용어의 차이만 있을 뿐 일관되게 진술했다. 인원을 의원으로 이해했다. 이런 주장을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곽종건 전 사령관의 진술이 의원에서 인원으로 달라지는 점 등을 이유로 신빙성을 의심했지만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 군경 투입에 대해서도 질서유지 차원이었다면서 국회 봉쇄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윤 당시 대통령이죠. 윤 당시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인지하고 의원 출입을 허용했던 상황에서 재차 출입을 차단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이 근거였다고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데 대해서 그냥 질서유지 차원이었다라고 강변을 했지만은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배척을 했습니다. 즉 국회 봉쇄 목적 또 출입 통제 목적,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할 목적이었다라고 인정을 하고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또 중요 정치인과 법조인에 대한
체포 목적의 위치 확인 시도가 있었다는 국회 측의 소추 사유도 사실로 인정을 했습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고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가 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그 홍장원 전 차장의 발언이 거짓말이라는 주장을 아주 집요하게 했지만은 헌법재판소는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홍장원 전 차장의 주장이 옳다, 정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윤 당시 대통령 통화 이후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게 홍장원 씨가 전화를 했고, 그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의 체포 명단을 들었다는 게 홍 전 차장의 증언인데, 이걸 사실로 인정한 거죠. 윤 전 대통령은 당시에 간첩 근거와 관련된 격려 전화였다고 했는데, 이 주장을 헌법재판소는 거짓말로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을 사실로 인정하고 위치 확인 시도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급박한 상황에서 단순한 격려 차원 또는 간첩 수사 업무와 관련된 일반적 지시를 하고자 한 것이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죠. 피청구인이 여인영 전 사령관, 홍장원 전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모두 지휘할 수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의 위치를 확인하도록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피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했다고 밝히고, 여 전 사령관이 조지호 청장에게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확인을 요구했다는 점도 사실로 인정을 했습니다. 증거로 채택된 조지호 청장의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 등이 근거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탄핵 심판 마지막 증인이었던 조지호 청장은 형사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답변을 거부했으나 검찰 조서를 직접 확인하고 날인했느냐는 헌재 측의 질문에는 맞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전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6통의 전화 모두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체포를 닥달하는 내용이었다고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이 진술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조지호 청장도 직접 확인을 하고 도장을 찍었다는 점에서 이게 증거로 채택이 되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은 거짓말, 그리고 조지호 청장의 검찰 진술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체포자 명단 작성 또는 위치 추적의 시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국회에서 정언한 국가비상입법기구 쪽지의 실체도 인정을 했습니다. 쪽지 작성 및 전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역시 믿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믿기 어렵다, 거짓말했다는 거죠. 헌법재판소는 이 밖에도 형법상 내란죄를 소추사유에서 철회한 부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형법상 내란죄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위반 행위가 있었느냐를 다루는 거니까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변경된 게 없다. 다만 적용 법조문을 바꾸는 정도는 이게 국회가 뭐 다시 의결을 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또 윤 전 대통령이 증거로 채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검찰 수사 기록도 증거로 채택하고 파면 견적을 내렸습니다. 절차적 적법성만 담보된다면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기존의 헌법재판소 입장을 유지한 겁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편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클로즈업 시켜가지고 헌법재판소가 각하를 할 것이다. 절차상의 문제를 삼아서 각하를 할 것이다 라고 희망 회로를 돌렸는데 그게 다 이번 결정문을 통해서 부질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사이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던 정형식 재판관, 보수라고 부르되는 정형식 재판관이 이번에 주심을 했는데 정형식 재판관에 잔뜩 기대를 걸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각하될 것이다 라고 희망 회로를 돌렸던 사람들이 요사이 또 표변해가지고 정형식 재판관이 배신자 노릇을 했다라고 해서 또 욕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무능한 정보 판단 능력을 탓하지 않고 정형식 재판관을 욕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정형식 주심이 그 헌법재판을 진행하는 게 얼마나 믿음직하고 공정하게 하는지 그때부터 이분이 보수 성향이라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결국 이번에 명문으로 일컬어지는 이 결정문을 초안을 쓴 사람이 정영식 주심으로 밝혀졌습니다. 보수 성향일수록 헌법 수호 의지가 강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 또는 각하로 대통령직에 복직할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추측 기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속였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왜 잘못 판단했느냐 하는 설명을 해야 그게 지식인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쓰는 글과 하는 말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다 실수를 합니다. 더구나 예측을 하는데 어떻게 100% 맞추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죠. 아마 하나님도 미래 예측까지는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그러면은 실수하면 실수했다고 인정하고 왜 실수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있어야 됩니다. 설명도 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정형식 재판관이 배신했다고 뒤집어 씌우는 이런 자들이 보수 지식인 행세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보수는 맨정신 보수와 음모론 보수로 가짜 보수와 진짜 보수로 나눠야 합니다. 감사합니다.